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사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오늘은 좀 이런 강의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상공회의소 문제가, 어, 포커스를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은 좀 실용적이고 실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한국말이 어려워서 해석을 못하게 하는 문제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좀 답답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엑셀 시험인지 국어 시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들.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내야 되는지 참 좀 뭐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출제자들도 한번 만나서 걔들 머릿속 좀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꼭 써야 되는지, 우리가 엑셀 시험 보러 왔지 국어 시험 보러 왔냐 이 새끼야, 그렇게도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네. 예,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예, 영어와 수학 모두 5위 이내인 학생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카운트 이프즈는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예, 라지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빨리 풀릴 수도 있고 어렵게 풀릴 수도 있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뭐 상이라고 써야 될까요? 상이라고도 쓸게요. 상이.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위 5위 이내라고, 또는 상위 5등 이내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표현이 나오면 연산자가 안 보여요. 진짜로요. 그죠? 이런 표현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영어만 예를 들게요. 영어가 예, 다섯 번째 큰 영어 점수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영어 점수를 그냥 높은 수부터 낮은 수로 그냥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어가 97점, 93점, 86점, 85점, 84점, 81점, 79점 이렇게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둘렌 7명이죠. 그러면 상위 5위라는 게 누구예요? 색깔을 좀 바꿔서 이겁니다. 이게 상위 5위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수식이 성립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84가 다섯 번째 큰 값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이제 여기 5명이 상위 5등이에요, 선생님. 이해 가셨어요?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면 뭐 어디가 덧나나요? 네? 왜 굳이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꼬아내냐 이거죠. 제가 이제 엑셀로 막혀서 이제 그렇게 못 풀게 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엑셀이 아니고 국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국어 50, 엑셀 50인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저희가 엑셀 공부하러 온 거지 욕 나오려고 하네 선생님들. 뭐 국어 공부하러 왔어요. 국어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낼 거를 이렇게 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연산자가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연산자가 보이는, 그런 걸 굳이 한국말을 꼬아가지고 면서 문제를 내야겠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좀 동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심하게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새끼들이 뭐 돈에 환장을 한 놈들처럼 문제를 만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수는 자기가 편하고자, 그죠? 실용적으로 실무적으로 쓰고자 하는 게 함수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면 끝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고쳐져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더군다나 국가에서 하는 국가고시인데, 국가고시가 이렇게 말장난 칠 정도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해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풀어 드릴 테니까, 여기는 답이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한번 풀게요. 카운트 ifs를 하시고 컨트롤 A 한 다음에 마법사로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가 조건에 참여하는 범위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셔야죠. 함수가일 때는 비교 연산자만 쓰시고 앰퍼샌드로 함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함수는 큰 따옴표 하면 안 돼요. 이건 앞에 강의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 함수를 큰 따옴표 안에 써버리면은 값이 죽어버려요. 일반 글자가 돼서. 여기다가 말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5번째 큰 영어 점수,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내니까 이것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좀 싫은 소리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예요? 라지를 도움을 받고 가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풀이가 오더라도 이제 좀 해결하는 방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시고 마법사 쓰실 때 라지로 오시면 영어 점수를 잡으시고 5를 써주시고 79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카운트 if로 왔다리에서 왔다리 오시면 이런 식으로 79의 값을 여기다가 넣어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함수를 쓰는데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버렸다. 그러면 이게 값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 문자 값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소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함수는 큰 따옴표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큰 따옴표 안 하도록 쌤들이 요거를 빼주셔야 되고, 첫 번째 단계 빼면은 보세요. 한 묶음이 두 묶음으로 두 덩어리로 나눠지니까 다시 한 덩어리로 결합을 시켜줘야 되겠죠. 뭐 더하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문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로 비교값을 받을 때는 비교 연산자하고 함수를 따로 써주셔야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요. 수학도 이렇게 하시고 조건 범위 2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거나 갖다 앰퍼샌드 하고 5번째 큰 수학 점수 이렇게 오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라지의 도움을 또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한 번 더 왔다리 갔다리 해서 라지로 오신 다음에 수학 점수 잡으시고 5 쓰시면 5번째 큰 값이 78이에요. 여기를. 그리고 다시 카운트 if로 가시면 이제 전체 인원수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의 문제라서 미디엄 쓴 거라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답은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문구들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말이 어려워서 이렇게 상위 5등 또는 까지라고 하셔도 되겠어요. 까지. 그 다음에
5등 이내, 5위 이내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한국말이 어려워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졸라 더럽고 치사한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해 가셨죠? 예, 다시요. 예, 여기 FX 눌러서 수정할 때 다섯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위 5등이에요. 만약에 상위 3등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쌤들이 3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 가셨죠? 이거 하나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좀 과하게 뭐라고 좀 했어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예, 매번 혼자만 질문하고 대답받기도 좀 힘드네요. 선생님. 따질 건 많은데 답변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뭔가를 또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